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1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특별한 일만 생기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 인터넷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수요일부터는 직접 만나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터넷 강의니까 우리 시식하게 잘 수업을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66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뭘 공부했냐면 먼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펼쳐졌죠.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첫 번째로는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죠.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가지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물건, 일본의 물건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물건을 써서 우리 민족의 자본을 발달시키자라고 주장했던 물산 장려 운동과 또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교육을 좀 더 높여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지도자를 키워내자라는 개념에 의해서 고급 좀 더 상위 학교, 고급 학교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무엇 때문에? 네, 일본이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벌어졌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농민운동, 또 하나는 노동운동, 또 하나는 소년운동, 마지막으로 형평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노동과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쟁의, 스트라이크, 파업이라고 했죠. 토작쟁의와 노동쟁의를 일으켰고요. 소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촌도교의 방정환이 주도적으로 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창하고 소년이라는 잡지도 만들면서 소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백정에 대한 차별,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내에서는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 한과에서 두 가지 커다란 항일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는 제2의 만세운동이라고 불렸던 60만세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3.1운동 이후 가장 규모가 컸었던 뭐가 있었죠? 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죠. 하지만 이 두 사건들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요. 또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 쌓이니까 독립을 위해 힘썼던 민족주의자 사이에서 파가 나뉘게 되죠. 계속된 거듭된 실패의 경험과 일본의 회유로 인해서 한 부류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한 부류의 세력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의 지배하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내자. 일본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자치를 해보자. 이경수나 최린 같은 사람들이 자치론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타협적인 민족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과 타협할 수 없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세력 간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뭐였죠? 네,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신간회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간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세 가지 강령에 맞춰가지고 움직였고요. 강연회를 열거나 또는 민중대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선을 파견하는 등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아쉽게도 호민테른의 지시와 또는 신간의 지도부의 우경화, 일본으로 붙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결국에는 1930년대 초반에 해소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주로 국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다뤘는지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밖으로 나아가서요. 국가 밖으로 나아가서 힘으로 총과 칼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장 독립 투쟁에는요. 첫 번째로는 의열 활동, 두 번째로는 우리 무장 독립 투쟁을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승리, 우리의 실현, 그리고 우리의 정비, 또다시 찾아온 실현, 마지막으로 통합, 이 5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크게 거부감 가지지 말고 재미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냐면 1920년대 의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열 활동. 자, 의열 활동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 전까지는 이거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만주의 지린성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누구냐면 김문봉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3.1운동의 실패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평화적이다. 우리 민족이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물론 끝에 가면 폭력적으로 바뀌었겠지만 정중하게
시위 활동, 만세 활동을 벌이면서 우리의 독립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총과 칼, 이걸로 철저하게 우리를 탄압했죠. 이러한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일본에게 우리의 쓴맛을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건 테러, 암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되는 게 의열단의 의열 활동입니다, 여러분. 자, 100만 명이 나서서 만세운동했다고 바뀌는 건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의열 단원이 폭탄을 가지고 일제의 주요 인사라든지, 주요 인사는 대표적으로 뭐 조선 총독이 되겠죠. 또는 일본의 국왕까지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식민통치 핵심 기관이었던 조선 통족부라든지, 또 가장 악명이 높았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모질게 고문했던 종로경찰서라든지, 또는 우리의 경제적 침탈을 담당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폭탄을 던져가지고 커다란 피해를 주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의열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의열단의 활동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김원동 의열단을 만들고요, 의열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의열단의 신조 같은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라고 고민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김원봉이 조심스럽게 한 인물을 찾아갑니다. 그 인물이 신채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채호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구한말 때 독사실론을 지어가지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신채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채호도 나라를 지극히 생각하는 정말 절실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신채호가 김원봉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좋아, 내가 너희 의열 단원들을 위해서 책자를 하나 써주겠다 라고 해서 집필한 게 뭐냐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조그만한 책자를 만들어줍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채호는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잃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신채호는 무정부주의에 가까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정부라는 게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해나가자. 정부를 타도하자. 이런 게 무정부주의였어요. 이 무정부주의에 빠져있던 신채호에 의해서 쓰여진 조선혁명선언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평화적이었다. 민중이여 왜 잠잠고만 있는가? 민중이여 우리의 힘을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 민중이 직접적으로 혁명을 가하자. 어떻게 혁명을 하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폭력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폭력으로 대했듯이 우리도 일본에게 우리의 폭력을 보여주자 라고 강조하면서 민중 직접 폭력 혁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의 핵심 내용은 민중 직접 폭력 선언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신조로 삼았기 때문에 의열단은 더욱더 테러, 암살, 폭탄에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열단의 활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요, 일본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원봉한테 걸린 현상금이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정도가 이 사람의 현상금으로 걸렸어요. 하지만 끝내 잡히진 않았죠. 많은 영화에서 다뤄졌던 사람, 김구와 함께 다뤄졌던 사람이 김원봉이란 사람입니다. 유명한 히트했던 영화 중 하나 암살에서도 김원봉이 등장하고요. 아마 암살에서는 조승우가 분했을 거예요, 김원봉으로. 그렇게 일본이 가장 잡고 싶어 했던 사람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의열단의 활동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교과서 66페이지 왼쪽에 보면 의열단원들의 의거가 나옵니다.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옥이라는 사람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마지막으로 김희석도 있었고, 나석주 같은 사람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김상옥 같은 사람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다음에요, 열심히 도망을 다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다녔냐면요, 건물의 지붕을 달려서 도망을 다녔대요. 그리고 양쪽에 쌍권총을 차고요, 일본의 경찰들과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한 명이서 수십 명의 일본 경찰을 물리치고요, 결국에는 포위가 되자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로 자결을 한 사람이 김상옥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기억할지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재미있게 본 사극 중에 각시탈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그것도 뭐 조선식 히어로 이야기인데 일제강점기 때 각시탈이라는 인물이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본을 물리쳤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극이었습니다. 각시탈에 비견될 정도로 김사옥의 활약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 한 명 한 명이 했었던 이런 의열투쟁은 결국엔 한계가 보였죠. 아무리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폭탄 테러 이런 의열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이 훔쪽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원봉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 한 명 한 명의 의열투쟁도 물론 일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중국으로 넘어가자 라고 해서 중국의 중국으로 하면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즉 후반기에는 군관학교로 넘어가서 군사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인 독립운동 지도자 과정을 밟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1920년대 국내에서 벌어진 의열 활동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국외로 가봅시다. 국외 무장 독립투쟁은요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만주하고 연해주를 연하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나 만주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연해주에는 신안촌이 있었고요. 만주에는 신민회를 비롯해서 여러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만주 지방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삼원부에 위치한 독립무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단체와 싸움, 승리, 시련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역사는 암기 과목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는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승리. 그럼 당연히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겠죠.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고요. 열심히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내분이 일어나서 또 한 번의 커다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수습해서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통합 이룬 데까지가 1920년대에 국외의 무장 독립투쟁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우리의 찬란한 승리가 있겠죠. 우리의 찬란한 승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범도 장군님이 대한독립군단을 이끌어서 봉오동이라는 지역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이 한 번 패배를 겪자 많은 수의 군사를 만주 지방으로 파견을 했겠죠. 그렇게 되자 많은 독립군들이 한 군데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전선을 형성한 다음에 김자진 장군님이 이끌던 북루 군정서군이 커다란 활약을 한 성산리 대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첩이란 말은 크게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독립투쟁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승리가 성산리 대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자진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아버지로 유명할까요? 누구요? 여러분 혹시 야인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 짤방 중에 김영철 씨가 분한 4달러라고 주장한 그건 한번 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만세 아세요? 네. 송일국의 새 쌍둥이 아들들이죠. 슈퍼맨이 돌아올 때 나왔었잖아요. 이 송일국의 할머니가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우리나라 원로 배우 중 한 분이신 김을동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을동이란 분이 바로 김두한의 딸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김을동은 할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김자진 장군님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송일궁한테 김자진 장군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요. 그 지역에 있던 독립군들을 잘 추스렸지만
어떻게 소련에 의해서 어디로 중앙아시아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거기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홍범도 장군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홍범도 장군님이 묻힌 곳을 찾아가서요, 홍범도 장군님의 딸이라든지 이분들에게 훈장 같은 걸 수여하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굉장히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로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게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에요, 여러분. 백두산의 오른쪽 적, 이쪽 두만강의 하류에 위치했던 지역이 봉오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요거는 우리 유해진이랑 유준열이 주연으로 등장한 봉오동 전투 맞나요? 이 영화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백두산의 오른쪽 굉장히 산세가 험하거든요. 여기 산이 높아가지고 이 지역을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청산리라고 불러요. 뭐 백운평, 어랑아 이런 식의 지명이 있는데요. 이 청산리에서 커다랗게 일본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무찌렀냐면요, 여러분. 산세가 굉장히 험하죠. 먼저 선발대가 일본군에게 시비를 틉니다. 그래서 야, 덤벼봐, 싸우자고 먼저 공격한 다음에 말을 타고 열심히 도망을 칩니다. 그럼 일본군이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선발대를 찾아서 열심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백두산 오른쪽이라 산세가 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산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계곡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양 옆에 산이 있겠죠. 그 산에 숨어있던 독립군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누구를 일본군들을 굉장히 많이 무찔렀다고 해요.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67페이지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임의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군 전사자는 1200명, 부상자는 2100명, 독립군 피해는 전사자 130명에 부상자 22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항일 투쟁사 중에 가장 커다란 찬란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일본이 당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얘들은 우리에게 보복을 가합니다. 그 보복이 뭐냐면 간도 참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간도는 이쪽 지역을 다 일컫는 말이었죠. 최초에는 이 지역, 숭화강 지류랑 두만강 사이에 있던 지역을 사이에 있는 땅이라서 간도라고 하다가 점점 이 지역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 됐죠. 간도. 그래서 일본군은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훈춘 사건이 뭐냐면요, 당시에 있던 만주 쪽에 있던 어떻게 말할까, 폭력단, 나쁜 짓을 일삼는 애들한테 돈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요, 몰래 이 폭력단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 끝에 쪽에 있던 경찰서를 습격을 하게 합니다. 습격을 하자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만주 지역에서 어떻게 마적단들, 즉 폭력배들이 우리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조선 땅으로 넘어와서 우리 경찰서를 공격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중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고 대규모 군대를 위쪽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파견을 해서 어떻게 간도에 살고 있던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어떻게 살해했냐면요, 여러분, 입에 담기도 그런데요, 한 마을을 쳐들어갑니다. 일본군들이. 그런 다음에 그 마을에 보이는 남자들, 어른, 할아버지, 어린아이, 깐난하게 할 것 없이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여요. 가장 잔인하게 죽인 방법으로는 한 집을 불태운 다음에요, 불이 활활 타겠죠. 그 불구덩이에 사람들을 던져서 태워 죽였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기록을 남겼는데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가 일본군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아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렇게 땅을 긁어 팠는데요, 손톱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땅을 파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사람 입으로 담기 힘든 잔인한 짓을 일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간도 참변이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간도 참변으로 이 간도 지역에 있던 독립군들의 입지가 줄어들었겠죠. 그렇게 되자 남아있던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에 보면은 밀산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밀산부 한흠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냥 밀산이라고만 할게요. 이 밀산이라는 지역에 집결을 해가지고요. 모든 병력들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누구로?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을 합니다. 여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서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일이 총지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든 다음에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소련이 국외 독립운동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지원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디로? 소련 땅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감시와 공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운동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해서요. 여기 자유시라고 합니다. 이 자유시는 어디 땅이냐면 소련 땅이에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지금의 러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자유시는 러시아어로 스보보드니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어디로? 저기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독립군 내에서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나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던 상해파 공산당과 소련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던 이르크축구파 공산당이랑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지배권, 이 대한독립군단 내에서 지휘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공산당이 다툽니다. 통합이 되면 좋았겠지만 서로 다투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려고까지 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얘네들을 받아들이려고 소련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내분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소련군, 적군은 소련군이라고 해요. 적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무장해체를 시킵니다. 야, 우리가 명령할 테니까 너희 무장해제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련의 무장해제 거부한 세력들이 있겠죠. 무장해제 거부를 하자 소련군이 무참하게 우리 독립군을 사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유시의 참변을 당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많은 피해를 겪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남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3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앞서가지고 일본 애들이 뭘 맺냐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군이 겪은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만주 지역에 있던 마적단들, 불량배 같은 애들이에요. 이 마적단들에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마적단들아, 너희들이 조선인 독립군을 잡아서 우리에게 갖다 주면 우리가 독립군의 머릿수에 맞춰가지고 상금을 주겠다, 보상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만주 지역에 있던 마적단들, 폭력배들이 누굴 노려요? 우리 독립군들을 노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유일당 운동, 신간의 성립이 이루어지면서 좌우가 합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타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적단들로부터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군사와 행정이 하나로 합쳐진 군정부 형태의 세 개의 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세 개의 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자, 지역을 보면은 간단하게 쓸게요, 선생님이. 자, 밑에서부터 해서 참, 중간 지역에 정, 이 끝에 지역에 신. 여기 선생님은 기억을 할 때 어떻게 참, 정, 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되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신간회가 성립이 되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단 운동이 일어나자, 하나의 당으로 모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세 개의 부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로 합쳐지면 좋았겠지만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요. 두 개의 부서로 합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회는 자신의 밑에 한국 독립군을 뒀고요. 국민부는 자신의 밑에 조선혁명군을 둬서
일본이랑 치열하게 무장투쟁을 1930년에 넘어가면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는 김원봉이 주도로 한 의열단이 만들어져서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 맞춰서 민중이 직접 폭력혁명을 이룩하자라는 신조를 가슴에 품고요. 일본인의 주요 인사라든지 또는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에 폭탄을 던지거나 암살을 하는 등의 의열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9.15 넘어와서 이때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5개의 키워드. 우리의 승리, 우리가 당했던 시련, 우리의 정비, 또다시 겪었던 시련과 통합 5개의 키워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었고요. 우리가 당한 첫 번째 시련으로는 간도 참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를 입자 이 밀산부에 모여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정비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대한독립군단이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소련의 말을 믿고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가 누구의? 소련,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면서 또다시 시련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행정과 군사가 합쳐진 군정부 형태의 세 기업부가 성립이 됩니다. 참정신, 밑에서부터 참정신 세 개의 부서가 만들어지고요. 신간의 성립과 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다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통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3시 30분까지 구글 퀴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다음에 우리 수요일날 직접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